다음 네 번째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네 번째 문제는 변압기 병률 운전 조건 네 가지를 쓰고 이들의 조건이 맞지 않았을 경우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가 서술하세요 라고 했죠. 병률 운전 조건을 쓰고 조건이 맞지 않을 경우 서술하는 겁니다. 이 부분이 다 비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 표를 완성하는 형태로 출제가 되던가 백지로 되어 있을 겁니다. 병률 운전 조건은 여러분들 앞에서 배웠던 거 기억하면서 생각해 보시면 돼요. 전격 전압이 같아라, 극성이 같아라, 퍼센트 임피던스 강하가 같아라, 내부 저항과 누설 리액턴스 B가 같아라. 이렇게 기억하죠. 이 조건은 여러분들은 필기 때 열심히 공부했던 거니까 그대로 기억하고 있어야 될 겁니다. 이거 처음 보는 것도 아닐 거예요. 그런데 요건 쓸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조건이 맞지 않았을 경우 이것을 그냥 외우면 잘 쓰기가 만만치 않을 거예요. 그냥 외우면 뭔가 쓰려고 해도 이게 맞는가 틀린가 이런 생각이 들 거란 말이에요. 따라서 이걸 그냥 외우는 게 아니라 개념을 가지고 이해를 하고 쓸 수 있도록 만들어야 돼요. 어떤 개념이냐면 순환전류가 흐른다라고 하는 개념, 이걸 기억해야죠. 순환전류가 어떻게 흐르는가 보면 전압이 다를 때 흐르잖아요. 이거를 변압기 2차라고 보세요. 변압기 2차를 병렬로 연결했다라고 보세요. 요 변압기와 요 변압기가 병렬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는 A라고 하는 전압, 여기에는 B라고 하는 전압이 있다면 순환전류가 흐를 거예요. A의 전압이 B의 전압보다 크다라고 하면 이렇게 전류가 흐르겠죠.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이렇게 코일을 표시했지만 그 코일에는 무엇이 있느냐?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이렇게 된 거. 이렇게 된 거. 그게 뭐죠? 그렇죠. 변압기가 가진 누설 임피던스라는 거예요. 누설 임피던스까지 이렇게 고려해보면 임피던스 같아요. R 플러스 JX가 똑같단 말이에요. R 플러스 JX. 이거는 RA 플러스 J의 XA 뭐 이렇게 돼가지고 두 개가 똑같아요. 그렇다면은 순환전류는 어떻게 계산하죠? IC라고 하는 순환전류는 임피던스 두 개가 직렬 연결되어 있죠. 이렇게 회로가 순환하는 회로를 보는 거니까. 그래서 두 배의 Z의 기전력의 차는 EC라고 하죠. EA에서 EB를 빼준 거, 큰 거에서 작은 거 빼준 거가 되겠죠. 이만큼의 순환전류가 흐른다,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는 거예요. 따라서 순환전류가 흐르면 열이 발생하는 거죠. 전류에 의한 거, 당연한 이야기죠. 이것을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순환전류는 이렇게 흐른다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만약에 극성이 다르다. 지금 얘는 극성이 그래도 이렇게 같은 극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차가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가 극성이 반대가 된다. 이 방향이 된다라고 하면 이 전압과 이 전압이 합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에는 EC라고 하는 전압이 EA하고 마이너스 EB가 되든지 EB에서 EA를 마이너스 하든지 돼야 될 텐데 지금처럼 반대 극성이 되면 여기가 플러스가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순환회로의 전압이 그만큼 더 커지는 거죠. 1번의 경우보다 훨씬 더 큰 전압, 즉 2배 전압이 가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환전류가 어떻게 흐른다? 큰 순환전류가 흐르는 거죠. 여기서는 권선이 가열되는 정도로 되지만 여기서는 순환전류가 크니까 권선이 소선될 수도 있다는 거죠. 왜? 임피던스는 작고 전압이 크게 가해지니까. 이런 개념을 가지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쉽게 쓸 수가 있어요. 그 다음 이거 퍼센트 임피던스 강화가 같을 것 했는데 부하 분담이 용량비가 되지 않아서 부하 분담의 균형을 이룰 수 없다. 이 얘기는 무슨 이야기일까요? 이것도 우리 앞에서 이야기했던 거 기억하면 쉬워요. 어떤 거 이야기해드렸냐면 부하 분담비라고 하는 거 이야기해드렸어요. 부하 분담비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건 뭐 B라고 이야기하지 말고 식으로 바로 적어보면 이렇게 적을 수가 있겠죠. KVA가 되죠. 요거는 A가 되고 요거는 B가 되는 거예요. A 변압기에 걸리는 부하,
비변압기에 걸리는 부하, 이거는 B가 되겠죠. 이거는 어떻게 돼요? 퍼센트 임피던스에 반비례한다고 그랬잖아요. 용량에는 비례한다고 그랬잖아요. 용량에는 비례하고 퍼센트 임피던스에는 반비례한다고 한 거 기억하시죠? 이거거든요. 그러면 잘 보세요. 얘네들이 같으면, 이것과 이것이 같으면 이 용량 B는 그대로 용량 B가 되는 거죠. 부하 분담 B는 그대로 용량 B가 되잖아요. 그런데 퍼센트 임피던스가 달라져 버리면 부하 분담 B가 용량 B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특정 변압기가 부하를 더 많이 질 수도 있는 그런 경우가 생기거든요. 퍼센트 임피던스가 작은 쪽으로 전류가 많이 흐를 거 아니에요. 퍼센트 임피던스, 즉 변압기가 가진 내부 누설 임피던스가 작으면 그쪽에 전류가 많이 흐르니까 당연히 부하 분담이 커지겠죠. 그런 것을 생각하면 이러한 퍼센트 임피던스 강화가 다르면 부하 분담 B가 용량 B가 되지 않아서 부하가 용량에 따라서 균형 있게 배분이 안 된다는 거죠. 이 부분까지도 고려하고 있어야 합니다. 다음 네 번째는 내부 저항과 누설 리액턴스 B가 다르다라고 하면 위상차가 생긴다고 그래요. 그 얘기는 간단하잖아요. 예를 들면 A 변압기에 퍼센트 임피던스가 있다 또는 누설 임피던스가 있다라고 하면 얘는 3 플러스 J의 4라고 합시다. 이게 A 변압기. 또 B 변압기가 있다. B 변압기를 보면 얘는 4 플러스 J의 3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크기는 같죠? 크기는 같지만 얘네들은 어떻게 되죠? 크기는 5입니다. 그렇지만 각도는 어떻게 되죠? 아크 탄젠트 3분의 4하고 아크 탄젠트 4분의 3하고 각이 같아요, 달라요? 각이 다르죠? 그러니까 위상차가 생기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위상차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에 의한 동선, 위상차에 의한 동선이 생긴다. 이렇게 기억하면 되는 거죠. 문제 하나를 풀 때 그 문제를 무조건 외우는 것보다 하나라도 이해를 해서 그것을 가지고 답안지를 쓸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공부입니다. 외우지 마세요.